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테이 안태희 국장입니다.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삐딱 토크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실 분들, 삼관왕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욱 충북도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학술 삼관왕, 사실은 사관왕인데요. 삼관왕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 트로피를 하나 제가 뺏었습니다. 삼관왕이 됐는데 왜 삼관왕이 되셨습니까? 사관왕인데 뭐 3점 맞히자면요. 네, 예. 3점하고. 그러니까 그 삼관왕이 어떤 게 있으시죠? 뭐 자막으로 내보내시죠. 네, 뭐. 네, 자막으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고시 삼관왕 최용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자막으로 하죠. 네, 자막으로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 연쇄 살인범이 이제 거의 확실하다 하는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 못 찾았던 범인을 거의 유력한 범인을 찾았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니 근데 저기 국장님. 네. 그 범인이 뭐 법조계 근무한다면요. 범인이요? 법조계에서 근무하는 게 살고 있으니까. 맞아. 근무는 나랏밥 먹으면서. 부산교도소에서 25년째 나랏밥 살고 있는데. 이춘재라고 그죠? 네, 이춘재 씨입니다. 그 변호사님 검사 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런 범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만날 일은 별로 없죠. 그 이런 연쇄 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이 따로 있습니까? 범죄의 성격이나 뭐 사람의 특징이 달라요. 저는 연쇄살인범을 직접 조사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몇 가지 특징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몽타주에 보면 뭐 갸름하고 뭐 좀 이렇게 약하게 생겼던데. 그런 연쇄살인범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적으로도 외국 사례를 봐도 깔끔한 성격의 준수한 외모거나 그런 성격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연쇄살인범 이거 사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우선은 저기 연쇄살인범 저희가 뭐 두 가지 사건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살인의 추억하고 근원 목소리. 네. 1990년. 과학 수사가 지금처럼만 조금 더 발달됐으면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원 목소리만 봐도 그 범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목격한 은행원이 있습니다, 여자친구. 네. 근데 그것을 대상으로 몽타주를 그렸는데 사실은 소리를 만드는 근육이 450개가 있어요. 이게 그 사진을 보면 이 입하고 네. 턱 사이가 길어요. 그리고 계란형인데 이런 사람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발음이 나오려면 네. 턱하고 입 사이가 좀 짧고 여기가 좌우가 잘 발달된 얼굴이어야 그런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몽타주 자체가 잘못되고 시작해서 거기서 범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경찰분들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 전문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물어봐요. 저기 그 엄마가 뭐 우리 애는 잘 있느냐? 그때 뭐 감기약 먹고 잔다 그럴 때 네. 음성이 실리는 애니까 뚝 떨어져요. 이건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그랬다면 이미 애가 죽었구나 하면 수사 방향이 바뀌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옛날 그 과학 수사 기법들이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지금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지난번에 그 당시에 그 한 거로는 B형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O형으로 나오잖아요. 그 B형을 다 잡아갖고 모든 사람을 다 조사를 했대. 그 지난 그 이춘재도 조사를 받았대잖아요. 그런데 O형에 대해서는 안 한 거잖아요. 한 번 검사할 때마다 그 당시 비용이 20만 원이니까 B형이라니까 딴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확성이 떨어진 과학수사 기법이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이렇게 일이 번지는 거 아니냐. 저도 뭐 2000년도부터 검사를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했는데 쌍팔년도라고 그러죠.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육조직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육조직, 예, 육조직이. 육조직이. 경찰은 패조지고 아. 검사놈은 불로조지고 판사놈은 때려조지고 뭐 이렇게. 그다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 수사라는 것이 과학 수사라는 게 거의 있을 수가 없었죠. 일방적으로 범인을 지목하고 그 사람을 뭐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는 방식 그런 것이 일상화됐던 때라서
아마 이게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그리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경찰 수사 방법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세 명이 변호사님 세 명이 그렇죠.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들 네. 중에서 3명이 자살을 했는데 살인의 추억에 나오듯이 한 사람은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했고 한 사람은 아파트에 떨어져 투신 자살했고 또 한 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한 분도 자살한 정도로 가혹수사 네. 그런 것이 만연돼 있었죠. 그 살인의 추억 영화를 보면 용의자를 막 패고 발로 그렇죠. 패고 뭐 억지로 범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생생한데 했던 생각이 2000년대 나는데. 초반까지만 해도 경찰 특히 검찰도 그랬지만 검찰도 그랬었어요. 홍검사 사건이라고 2002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서울지검에서 조폭 수사하면서 조폭을 때려서 숨지게 해서 구속됐잖아요, 검사가. 아 그래요? 그 사건 이후로 검경의 수사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실제 때리는 검사가 있었어요.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지금의 인권이 보장이 되고 과학 수사할 때 분위기하고 그때 1900년대까지 분위기하고는 확 달랐죠. 자 그렇습니다.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굉장히 많은 미제 사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이제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궁금증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화성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뭐 DNA라도 있어서 그런데 이런 저런 증거도 없는 이런 미제 사건들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DNA처럼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제 수사라기보단 제 기록 검토겠죠. 이런 절차를 밟겠지만은 다른 사건이 같은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268건인데요. 네. 사건만 미제가 네. 미국제가 아니고 미제. 아 그러면 저 학술 삼관왕 입장에서 뭐 경찰한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아까 목소리 네, 음성 같은 게 남아 있으면 근데 당시 녹화 기술이라는 게 현창기 때문에 제대로 음성 분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되어 있는 것 자체도 거의 없을 테고. 경찰로서는 지금 사실은 수사 결과 발표나 수사 진행 상황 발표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피의 사실 공표죄 요즘 조국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되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죄 부분 때문에 미적된다 발표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자꾸 캐고 캘수록 본인들의 부실 수사, 당시의 부실 수사나 가혹 수사, 부실한 증거 관리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추궁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왜 지금 와서 하냐는 거지. 그동안에 보존됐던 경찰 얘기에 의하면 그동안 30몇 년간 기록만 그 증거물만 보존만 했지 이번 7월 달에 이르러서 국가수에 새로 한번 네. 검증을 의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30몇 년 동안은 뭐 했냐는 거지. 이런 현재적인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좀 소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싶어요. 좀 딜레마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잘 밝혀내긴 했으나 과거에 이렇게 수사를 잘못한 것도 드러나고 그동안에 잘 밝히려고 했던 노력도 안 한 것도 드러나고 이게 확실하게 끝나지 않은 이게 이제 그런 경찰 만약에 이제 이게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1980년대부터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9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지만 유전자 검사 기술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에 밝혀진 거 지금 밝혀진 것은 지금 수준에서만 밝힐 수 있었던 거다. 한 10년 전에 할 수 없었던 기술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이 지금 의뢰한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시간적 합리성이 있겠지만은 지금 밝혔던 기술이 옛날에도 사실은 가능했던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찰이 현재 지금 시점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찰 시스템이나 증거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감식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 방치하고 있었지 않냐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교수님한테는 그 목소리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는 의뢰가 좀 옵니까? 뭐 수사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고? 그런 의뢰 오죠. 방송국도 엄청 많이 전화 오세요. 방송국에서도. 그래도 도움이 좀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은 음성 분석 부분이 법적 증거는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법적 증거로는 아직 안 되고 뭐 지문이라든지 DNA는 법적 증거를 찾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나온 거라든지 음성 분석에서 나온 결과라든지 이거는 법적 증거는 안 되는데 대신 수사관은 상당히 그 참조로 쓸 수 있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제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범인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받겠네요. 압박을 받죠. 그리고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 심증을 굳힐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가이드는 내릴 수 있는데 아직은 법적에서 저기 그 판사들이 증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그 음성 분석하시는 거 빨리 특허 내셔가지고 일반에 좀 판매하시고 저희 같은 사람도 좀 이렇게 갖고 쓰면서 음성 분석해서 이 사람이 취재원이 거짓말하는지 진짜 참말하는지 이거 좀 쓰게 빨리 좀 하나 그러면 내주시죠. 세상이 너무 재미없죠. 다 투명하게 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살 수 있다고 그러면 별로 재미없지 않겠어요. 그러긴 하겠습니다. 자, 이 나중에 우리 간식 먹고 한번 또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룽지입니다. 이 누룽지 이렇게 누룽지는 이제 솥에서 이렇게 긁어야 되는 건데 이 기업이요 청주 서원대학교에 입주해 있는 GL 모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힐링 누룽지네요. 제가 갖고 있는 건 뭐 맵쌀로 되어 있는 건데 먹어도 되나요 지금? 아 그러면 드세요. 배가 고파서. 설탕도 안 들어갔지, 방부제도 안 들어갔죠, 화학색소도 안 넣었죠, 화학 첨가물도 없는 4가지나 안 들어간 그러한 누룽지입니다. 예, 전국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그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또 TV 홈쇼핑 이런 데서 아주 그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청주에 있는 GL 모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이 제품인데요. 많이 드셔보셔요. 아침에 해장할 때 물에 타 먹어도 되겠네. 이거를 싹 끓여가지고 드시면 한번 먹어봤어요. 아니 이거 먹어보니까 네. 그 폭탄주에 그냥 그 먹으면 맛있겠네. 아니 안주로 아니 이게 속풀이로 드시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 회사가 이렇게 청원생명쌀로 만든답니다. 이 청원생명쌀 자랑스러운 우리 이 청주의 이건 쌀 아닙니까? 광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광고하는 거죠. 이걸로 만든 누룽지다 이러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미숫가루도 이제 만드네요. 더맘 미숫가루. GL 모아가 만든 더맘 미숫가루, 더맘 누룽지 소개해드립니다. 청원 생명쌀이에요. 네. 그럼 우리 조 교수님 하나 가져가시고 네. 저 하나 가져가고. 네네네. 저는 누룽지 먹겠습니다. 10월 3일 날 청원 생명쌀 축제에 저희 오버콘 브롬이 출연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안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출연료 좀 받으시겠는데? 개런티 만듭니다. 받습니까? 여자 개런티 나왔습니다. 아니, 야 지금까지 제가 개런티 받았다는 소식은 처음 듣는 건데. 개런티 벌써 많이 받았죠.